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야권 후보단이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정권교체를 바라는 우파 국민들의 염원이 됐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이런 중체대한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먼저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각계각층의 수많은 연사분들의 연설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신 국민혁명 의장이시며 국민혁명당 대표이신 정광훈 전 한기총 대표회장님의 대회사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돈 나눠준다고 Every time 떠듭니다. he opens his mouth, he speaks of distribution of 지금 profits and 대통령 money.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입만 열면 국민들에게 돈 나눠준다고 합니다. Likewise, this year's presidential candidates the same, 이재명 후보가 떠드니까 such as Lee Jae-myung, 이제는 윤석열 후보도 같이 따라서 and following him, 떠듭니다. even Yoon Sung-yeon 뭐 as a 군인들에게 candidate. 다 사병들에게 200만씩 돈을 주겠다. To the army soldiers, $2,000 a 국가를 month. 다 팔아서 다 나눠주십시오. That 차라리. he wants to sell off this country to give this such 그런데 distribution. 입만 열면 몇십조, 일만 열면 몇십조라고 하는 그 모든 돈은 Talking of millions of dollars. 미안하지만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든 돈인 But to 것입니다. re-emphasize, such money comes not from their pockets, but from the founding fathers. 남이 만든 돈을 가지고 니들이 왜 장난을 치냐는 That they 것이죠. talk as if it is their finance.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But the 것입니다. greater problem is the ignorance of 정신을 public 바짝 citizens. 차려야 합니다. We must come to awakenness in this 이제는 time. 모든 초점이 후보 단일화에 모여 있습니다. And all our focus is into this candidate unification. 자유우파 후보들이 단일화가 되면 And this liberal right-wing party, 저 미래학자들이 예언하는 그대로 we must unify into a single candidate. 미국의 엘빈 토플러, And if we are able to achieve, 조지 프리드먼 박사, like George Friedman says, 하버드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 and Robert Baer of Harvard University, 이와 같은 수없는 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such speakers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루어 and scholars prophesy that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로 통일이 되면 if South Korea unifies with the North, 대한민국은 세계의 G2 나라가 된다고 다 Under 예언하고 있습니다.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we can achieve a G2 leading country status and reputation. 이제는 모든 초점이 후보 단일화에 모여 And 있습니다. so our current focus is candidate unification in this tim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our respected South Korean 해외 citizens 동포 여러분, and our Koreans overseas, 이제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 연사님들을 통하여 as you listen to the successive speakers 왜 tonight, 후보 단일화가 중요하며 why is it important 후보가 단일화 될 경우에는 to focus on a unification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to a 것이고 single candidate in this time,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분기점이 될 and how we 것이며 can bring about unification of two 만약에 Koreas.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가 깨진다면 But if we do not succeed in such an effort, 최소한 6.25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we 있다는 will have 사실을 to 알아야 face 됩니다. another unfortunate series of events like the Korean 이제 War. 전 국민이 일어나서 So the entire Korean public 국민의 명령으로 must rise up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명령해야 할 in 것입니다. authority as the people of South Korea to bring about unification and candidates.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And so through this event and gathering today, 이번만큼은 반드시 후보가 단일화가 되어서 we must bring a single candidate to support 대한민국이 세계의 위대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and to revive this South Korean country 결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축원합니다. into a global leader in this time and era.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우리 정광훈 회장님, 정광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이어서 어떤 억압과 유혹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고 어제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민심을 전달하는 선봉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날씨 추운데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그것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불안하고 그래야 자칫 결과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승계할
이재명이가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래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5년으로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은 종식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이 정권을 승계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심의 도구로서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릴 후보군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당 윤석열, 안철수 후보들은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아직은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기사가 민심의 불방망이를 높이 들고 그래야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서 문재인도 격살하고 이재명도 박살내버리는 이런 후보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에서도 정신 차린 사람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서 150석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안 하고 그냥 가면은 저자들은 180석인데 촛불 들고 나와서 난리치면 탄핵당합니다, 여러분들 또. 그러면 우파는 이제는 2번이나 탄핵당한 역사적인 죄인으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단일화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보니까 앞에 유튜버 분들 많이 나오셨어요. 봉주루 TV, 뭐 고난극복 TV,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분들 정말 훌륭한데 요즘 보면 유튜버들 딴소리 합니다. 이봉규 TV, 고성국 TV 단일화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지금 뭐 심지어 이준석이를 갖다가 막 아주 잘한다고 칭찬까지 하고 단일화 안 해도 50% 된다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 자들은 선동꾼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예? 한마디로 하수인입니다. 제정신 못 차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파 내에서 윤석열 주변에서 또는 안철수 주변에서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 우리 이번에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 또 여기서 축사를 해주신 박찬종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단일화 안 돼도 이길 것 같은 분위기니까 다 거기 가서 줄 서 있습니다. 뭐 하나 떨어질 줄 알고, 아 나는 정권 바뀌고 받겠지. 근데 정권 안 바뀌면은 저자들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거에 1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일화 운동 벌여야 됩니다. 단일화는 대한민국 살리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뭐냐? 간첩인 겁니다. 부역자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일화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선거가 지나갈수록 전에 저자들의 네거티브가 어마어마하게 세게 들어올 겁니다. 지금 뭐 김건희 씨 녹취 그냥 넘어갔다. 아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만들어지죠. 물론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방향으로는 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돌발 변수도 제거하고 이번 단일화로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승리, 총선 승리, 압도적인 승리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게 또 하나 지금 이 종북 세력들, 친북, 종북 이 쓰레기 세력들, 부패한 세력들 심판해야 되는데 아니 국회의원 100석 갖고 심판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가부 폐지한다고 하죠. 저는 찬성합니다만은 뭐 반발도 있겠죠. 폐지되겠습니까? 국회에 100석 갖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하나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법안 하나 제대로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통합하고 끌어올 수 있는 세력 다 끌어와서 나라 지켜보자는 이 단일화, 이거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 자들이 반역자인 겁니다, 여러분들. 강하게 질책해줘야 됩니다. 강하게 문제 삼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외치시는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여러분들 많은 성원해줘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좋은 호텔에 식사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번 행사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억대가 들어갑니다. 광고를 또 이번에 조선일보 해갖고 메이저 신문에 1억대를 냈습니다. 단일화하자고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더 성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성원이 많아져야 됩니다. 가열차져야 됩니다. 단일화 세력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바꾸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단일화 안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저는 100% 된다고 보는데, 단일화 되기 전까지 뭐 단일화 없다고 그건 자기 상품같이 올리려고 그러는 건데, 자, 문제는 단일화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여기서도 압박을 하는데, 국민혁명당에서조차 압박을 하는데, 국민혁명당은 그거예요. 이번에 국민혁명당이 대통령을 배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특공대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대통령 돼도 여소야대입니다. 180석의 민주당이 갖은 땡깡을 다 부릴 텐데, 발목 다 잡을 텐데, 그리고 민노총은 뭐 또 촛불 들고 나와서 금방 엎으려고 그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4년 차에 물러났죠? 쫓겨났죠? 아마 가정을 할 때 윤석열이 된다고 칩시다. 이대로 가면요 1년 안에 쫓겨납니다. 그럴 때 특공대가 필요해요. 아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요? 아이, 걔들은 특공대가 못 돼. 국민의힘 103명 국회의원들이요? 아이고, 그거는 회방꾼들이고. 그럴 때 특공대들이 광화문에서 지켰던 여러분들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돈 내는 핵심 당원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저는 어렴풋이 듣고 있는데, 당원들 합치면 한 300만 명 돼요. 그런데 그때 광화문에 집결했던 그 어마어마한 국민혁명당의 당원들 내진 책임 당원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단일화된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특공대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예요. 아니, 유관순 누나가 만세운동 할 때 자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 되려고 만세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한 거고, 이준 열사든 안중근 의사든 전부 다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총 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혁명당도 여러분들도 불안하지만 나라 살리려고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특공대인데, 자, 그러면 단일화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특공대를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무슨 여론조사로 단일화해서 누가 올라가서 좋다 이거야. 근데 특공대 없이는 정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공대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배려를 장관 자리를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배려를 좀 특공대 우리 좀 앞서 주십시오. 우리랑 같이 자유대한민국 지킵시다. 자유민주주의 지킵시다. 최소한 이 정도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자세를 보이는 단일화를 해야 되고, 단일한 둘은 무조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선관위가 그래요. 조혜주가 왜 그렇게 임명됐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로 한번 재미 봤어. 근데 이번이 제일 큰 판인데 이번 안 쓸까요? 영화 타짜에서 보면요, 타짜에서 보면 주인공이 조그만 판 이뤄줘요. 그리고 큰 판, 올인판에서 먹습니다. 부정으로. 밑장 빼기 등 부정으로. 근데 조그만 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내줬어요. 그건 큰 판 먹기 위해서. 이번에 큰 판이에요. 왜 큰 판이냐면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먹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체제 전복이에요. 자유민주 체제를 완전히 이번에 끝장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되면 문재인이 한 반 정도 진지전 구축한 거를 이번에 완전히 사그리 활용점점 끊습니다. 그런 올인판인데 안 쓸까요? 에이, 그 순진한 생각. 무조건 쓴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보들이 부정선거 하면은 큰일 난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 4.15 부정선거, 선거 부정 재판 들어간 거 왜 결과 안 내놓냐? 주장을 해야 돼요, 후보들이. 그러면서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하면서 재판 왜 안 내놔? 6개월 내에 재판 내놓고 이렇게 되는 게 선거법이에요.
1년 6개월, 7개월이 넘었어요. 재판 결과 125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한 군데도 아직 안 나왔어요. 재검표만 이루어졌지 한 군데도 결과 안 나왔어요. 왜 결과 안 내놓겠습니까? 방망이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 아닙니다. 정상선거였습니다. 방망이 칠래니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재검표에서. 그렇다고 부정선거입니다고 방망이 칠라니 자기네 편이 다 죽어. 왜냐하면요,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이 되니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고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고 같은 조직이야. 자기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3월 9일만 남기자. 3월 9일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방망이 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일화 해야 되는데, 단일화 무조건 됩니다. 단일화 목소리 높이면서 왜 선거 결과 안 내놔? 아니, 재판 결과 안 내놔. 그리고 3월 9일 날 만약에 부정선거 또 저지르면 이제는 2판 4판 이제 방역 감염법이고 무슨 뭐 코로나고 나발이고 없어. 이제는 우리 특공대들이 다 나와서 죽여버린다, 싸운다, 이런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가 윤석열이, 안철수가 얘기를 해야 돼. 한 번만 얘기해라. 부정선거와 싸우겠다가 한 번만 얘기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못 써요. 쓰려고 밑장 빼기, 화토해서 밑장 빼기 하려다가 야! 너 밑장 빼기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 뺄래다가 그냥 부들부들 떨.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하지 마! 이 소리 왜 못해요? 이 소리를. 이 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하면은 100%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킵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이 특공대가 돼서 윤석열이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단일 후보를 반듯하게 지킵니다. 급소는 부정선거예요. 그거 꼭 주장하실 거죠? 이해해야 돼요. 단일화 갑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유, 오늘 우리 이봉규 박사님께서 진짜 저보다 목소리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단일화합시다, 단일화합시다. 지금 여러분 요 부연 설명 잠깐 해드려야 될 텐데,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가입이니까 그거 왜 하냐고 이런 묻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 당원 가입은 어떤 정당의 덩치를 키우고 이거보다는 만약에 우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후에 폭동의 방정식에 의해서 분명히 좌파들의 폭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국민적 힘이 필요하다. 정한 목사님이 그걸 미리 예견하시고 1000만 국민을 모아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고영일 후보님께서는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행사가 끝나면 윤석열이나 안철수는 분명히 여기에 후보 단일화에 답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 답을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쫓아내버리고 고영일 후보가 당선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고성국 TV 대표이신 고성국 박사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보인 겁니다. 저는 단일화 안 하면은 대선 지고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대선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자들이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단일화를 하고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도 없고, 부정선거 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징치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정선거 캠페인을 따로 해오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부정선거 캠페인을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단일화에 압박하는 그런 부정선거 캠페인을 해야 돼요. 자유우파의 모든 정치활동은 단일화로 모아져야 됩니다. 대선이니까 수많은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조금 전에 우리 신혜식 대표도 여론조사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정치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윤석열이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고 안철수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민심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국민의 55%에서 60% 가까운 국민들이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의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가 유일한 민심이에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이 필요하면 호출할 것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가 필요하면 호출할 것이다. 어떤 자들도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대의 앞에 민심 앞에 우선되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정권 교체는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일화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선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필수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단일화를 저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좌파들이 끊임없이 스파이 보내서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고 쏙삭댑니다. 우파 기득권자들이 끊임없이 단일화하면 자기 기득권 내놔야 될 것 같으니까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거짓말로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잘못된 경향을 우리가 척결해야 돼요. 첫째, 삼자 필승론을 척결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하고 윤석열이 하고 안철수 나가도 이길 수 있다. 이거야말로 좌파들이 보내는 간첩들의 소리고 자유우파 진영에 탈을 쓰고 자신의 기득권만 고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쓰레기들의 무리입니다. 삼자 필승론을 척결해야 됩니다. 이 삼자 필승론, 말도 안 되는 삼자 필승론, 이걸 어떤 자들이 지금 떠들고 다닙니까? 김종인이,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대다수 국회의원들, 이런 자들이 삼자 필승론을 지금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은 야, 단일화 안 해도 윤석열이 이길 수 있나 보다. 이들의 유언배어에 현혹돼서 정신없이 그냥 윤석열로 몰입되고 있어요. 조금만 윤석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도 바로 나서가지고 대선 승리 왜 방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들고 있어요. 이 삼자 필승론을 우리가 척결해야 됩니다. 삼자 필패론입니다. 셋이 나가서 우파 2명이 좌파 1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삼자 필패론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망론을 척결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망론을 척결해야 돼요. 윤석열이 지고지순의 절대적인 지도자라서 우리가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망론은 허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윤석열이 지금부터 선거 여론조사가 공표 가능한 3월 2일까지 계속해서 55% 지지율을 기록하면 내가 윤석열 대망론 인정하겠어요. 그거 아니면 좌파들의 공작에 의해서건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의해서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40% 넘었다고 벌써 대망론이 나오는데 40% 갖고 이길 거면 걱정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권력도 없고 금력도 없고 수사기관도 없고 정치기관도 없는, 조직도 없는 야당이기 때문에 최소 5%에서 10%를 좌파들한테 뺏긴다고 전제하고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55%를 기록해야 비로소 대망론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40% 가지고 어디 대망론 얘기를 합니까? 세 번째 척결해야 될 것은 안철수 대망론이에요. 윤석열이가 자격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안철수밖에 없지 않냐.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은 지지율에서는 안철수가 떨어지지만 야권 단일 후보에서 경쟁력은 안철수가 더 높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안철수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안철수 대망론도 경계해야 됩니다. 왜 경계해야 되냐? 이거 그냥 놔두면 안철수가 진짜 그런 줄 알고 단일화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대망론을 퍼뜨리는 자들은 윤석열의 그늘 아래서 대선에서 져서 윤석열이는 집에 가도 자기는 계속 그 국민의힘 제1야당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이기면 좋지만, 이기면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겠지만 지더라도 나는 제1야당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 안철수 후보 주위에서 안철수 대망론을 얘기하는 자들 똑같습니다. 계산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향, 윤석열 대망론과 안철수 대망론이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를 막는 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경향을 우리가 척결하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삼자 필승론 척결해야 돼. 둘째, 윤석열 대망론 척결해야 돼. 셋째, 안철수 대망론 척결해야 됩니다. 공동정부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할 거면 이기는 쪽은 대통령, 지는 쪽은 총리지 뭐. 김대중이 같은 자도 그 정도는 알고 DJP 연합했던 겁니다. 그걸 뒷방에서 몰래 하니까 야합이 되는 것이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지도자 밀겠다고 하는 이 정권 교체 열망에 가득한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는데 그게 왜 야합입니까? 공동정부지. 자, 그러면 윤석열과 안철수 둘이서 둘이서 약속해서 공동정부하면 이길 수 있냐? 여러분, 윤석열도 안철수도 지난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뭐 했냐고. 우리 자유파가 태극기 세력이 광화문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좌파들과 목숨 걸고 싸웠잖아. 여러분들이 싸웠잖아. 그 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목숨을 잃었어요. 감옥에 갔고 계좌를 추적당하고 전원 사찰당했어요. 이렇게 싸워서 버텨낸 자유파고, 이렇게 싸워서 어쨌든 낙동강전선 사수하듯이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게 우리 자유파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과 안철수가 연합한다고 이 자유파 본대를 다 빼고 합니까? 연합이 되냐 말이에요. 이길 수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태극기 세력과 국민혁명당, 우리공화당, 뭐 무소속 할 것 없이 전부 다 함께하는 자유파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국민적 지지를 어쩌다 우연히 많이 받아서 윤석열이가 앞에 서겠다 그러는 거는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다. 그러다 어쩌다 우연히 경쟁력이 더 높은 안철수가 단일화 과정에서 지도자가 돼서 정권교체 앞장서겠다고 하면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자들이 지난 5년 동안 과연 자유파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행동한 게 뭐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연합, 자유파 대통합은 윤석열, 안철수의 개인적인 정치 약속으로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나마 이 정도까지 지켜온 자유파의 본대가 합류하고 자유파의 본대가 승진하는 그런 자유 대통합이 돼야 되고 그런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따지면 2월 12일까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일부터 후보 등록을 하니까.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까지 안 되면 한 번 더 투표지에 인쇄하기 전까지 한 열흘 정도 더 여유는 있지만 그 얼마나 옹색하고 옹졸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4월 7일 날 후보 단일화를 해서 아성과도 같은 좌파의 서울시를 우리가 뺏어온 경험이 있어. 그거 협상하면서 단일화 협상 조항까지 세세하게 다 만들어 놨어. 단일화의 협상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단일화의 기술적 준비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다. 뭐냐 핵심은 윤석열의 결단, 안철수의 결단.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결정이다. 그 결단과 결정이 있으면 하루 만에 결론 내릴 수 있고 이틀이면은 4.7 재보궐선거 때와 같은 식의 시너지를 내는 단일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윤석열과 안철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설 연휴 때까지는 각자 열심히 뛰어라. 선의의 경쟁해라.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뭐든지 해봐라. 그런데 설 연휴 끝난 2월 3일부터 단일화 시작하자. 그리고 윤석열이 안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55%, 65%의 국민적 여망을 담는 단일화여야 되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에 이 국민적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단일화 협상을 위한 공공기구를 설치하자. 국민의힘의 실력이나 국민의당의 실력으로는 못 믿겠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늦어도 2월 12일까지 누가 됐든 태극기 세력과 자유파 전체가 함께하는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난 다음엔 그게 누가 됐건 과거를 묻지 말고 일단 정권 교체부터 해놓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의 토론에서 이런 저의 개인적인 제안이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 밖에 우리공화당이나 국민혁명당이나 무소속 자유파 진영의 후보들에게도 공식적인 제안으로 채택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것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오늘 고성국 박사님의 연설 중에 우리가 3대 불패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점은 게임이 아니라 전쟁이다. 전쟁에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지고 나면 전신만신 살아남은 자는 이재명이가 전부 정신병자로 가 병원에 가둬버릴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싸워서 이깁시다. 다시 한번 고성국 박사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이 행사에 열정이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99명이 참가했지만 밖에 700~800명,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더 많아서 수용이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핸드폰에 지금 보내서 못 들어가고 돌아간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보신다면 제가 사회자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김부겸이 잘못이지 손상대 잘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 오늘 처음부터 언론계부터 스타트를 꺼냈더니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이번에는 KBS 이사를 지내시고 현재 유스탄 주필로 계시는 우리 조우석 전 KBS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좀 전에 고성국 박사가 한 뜨거운 연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 가장 잘 들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 자유우파 대통합, 대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박았습니다. 2월 12일이라고 날을 박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두루 참조할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어제 연락받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미리 밝혔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확신을 원래부터 가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유우파 시민사회, 구체적으로 자유우파 시민사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뜨거운 장소, 뜨거운 현장이 바로 이날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시려면 더 세게 몰아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정권교체,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한 타이밍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괜찮습니다. 50일이 채 안 남았지만 타이밍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20년 전에 2002년도에 노무현이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달자가 그 자리에 앉았지만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걸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게 뭡니까? 정몽준이와의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근데 그게 투표일 얼마 전에 극적으로 됐다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니까? 아시는 분 손은 들어주세요. 네, 손 흔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보름 전이었습니다. 딱 2주일 전에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노무현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50일이 남았다는 건 우리한테 천금 같은 날이 아직 2달 가까이 남았다는 걸 뜻합니다. 오늘 좋습니다. 끝내주는 날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는 최소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명령에, 국민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방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달 서울시장 때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조사였습니다. 여론조사 말고 또 화끈한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선을 또 한 번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지지율이 폭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선 대상 후보들을 한 방에 몰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합의에 나오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단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후보한테, 세 후보한테 단판을 짓도록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 아주 더 지독한 방법은 합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느슨한 방식으로는 공동정부를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고성국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또 한 사람은 총리를 맡으면 자연스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후보 단일화의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복잡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권 교체, 후보 단일화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며칠 전 조선일보를 포함한 신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열린다고 하는 광고를 봤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내용을 다 아주 근사하고 정확한 문장에 담아서 5단 통광고 오피니언 페이지 좌우면을 휩싸아서 하는 큰 광고를 내일자로 당장 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최 측 그거 당장 하시는 게 의무입니다. 유튜브로 다 생방송 됐는데 우리 할 일 다 했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결자 해지하는 게 저는 주최 측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서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즉석 제안을 합니다. 어제 전화로 연사로 나오시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받았을 때 머리를 쾅 하고 스쳐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고 좋은 얘기 듣고 비싼 밥 먹었으니까 집에 가자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실망을 합니다. 5천만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는 얘기는 내일 신문 광고로 때리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 3명을 따로 선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3명을 선출하기 전까지 저 문을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주최 측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3명은 누가 될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최 측 아까 근사한 축사를 해주신 박찬종 변호사님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을 거명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더 젊은 사람 한두 명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어쩌면 5명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만이 아니고 이 나라에 대표성이 있는 다른 분, 정권 교체와 후보 단일화에 관심 있는 또 다른 분을 2분 정도를 영입해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바로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름까지 만들었습니다.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약칭 단추위 어떻습니까? 단추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그렇게 미적지근한 박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추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단추위를 즉석에서 오늘 3사람, 영입할 2사람 포함해서 5명 정도로 만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가 주최 측은 아니지만 3사람, 5사람 뽑지 않으면 저 문 걸어 잠그겠다는 걸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분들은 오늘부터 죽었다고 복창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당,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후보 단일화되는 대상의 당사에 들어눕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멱살을 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 역할은 여기에 계신 300명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이 힘을 가지고 뒤에 이 백을 믿고 앞에 나가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멱살을 잡고 매가지를 잡고 끝까지 설득하고 담판할 사람은 아까 얘기한 단추위 3명, 단추위 5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단추위를 뽑지 않고 오늘 얘기 잘 들었고 비싼 밥 먹었으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이 회한이 남을 것입니다. 마음에 회한이 남지 않고 3월 9일 운명의 날을 우리 환희로 맞기, 기쁨으로 맞기 위해서는 단추위를 반드시 뽑자. 그래서 이걸 윤석열과 안철수를 담판을 하는데 결정적인 우리의 자유우파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주자. 거기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나 제가 얘기할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마이크 잡은 거 아닙니다. 저 오늘 일정이 있는데 그거 미루고 마이크 잡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 단추위의 1차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와 후보 단일화, 3월 9일 대선 승리로 이게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1차 목표일 뿐입니다. 그거 말고 진짜 거대한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 좌빨들의 원탁회의를 자유우파 시민사회도 빨리 만들자. 정치권을 압박하고 우리 자유우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로 모으는 결정적인 컨트롤 타워, 사령탑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고 그게 단추위가 어쩌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싶습니까? 제 제안 어떻습니까? 박수가 여전히 미적지근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박수를 쳐줘야지 단추위가 될까 말까 합니다. 자, 좌빨들을 움직이는 힘은 원탁회의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석회의는 이해찬을 포함해서 좌파 현역 정치인은 물론이거니와 좌빨들의 시민사회를 한데 묶고 북한 애들의 지령까지를 하나 모아서 대한민국의 좌빨들의 힘을 모으는 정말 무시무시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좌빨의 마지막 궁극의 실체, 저는 이걸 원탁회의라고 봅니다. 이 원탁회의를 자유우파가 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2022년 1월달 오늘을 만족스럽게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따로 있어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자, 자유우파 원탁회의를 만듭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단추위원회를 3사람을 우리가 임명장을 주겠습니다라고 나설 사람이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누가 나서서 여러분들이 바로 단추위원회 멤버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우파 대통합의 기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임명장을 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 세 사람, 여기 밖에 있는 두 사람을 포함해서 단추위원회, 단추위, 이름 얼마나 쉽습니까? 궁극적으로 정권 교체가 목적이고 후보 단일화가 방법론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자유우파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대청소를 하기 위한 핵심 권위 있는 기구로 단추위 제안을 이 자리에서 저는 재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밥값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저한테 구두로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매 눈으로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추위원회, 그 다음에 속칭 자유우파의 원탁회의, 이름은 뭐 좌빨 냄새가 나니까 바꿔야겠죠. 이거를 다만 4월 9일 대선 때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러면 끝나면 우리는 없애버리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연설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태어날 우리가 정권 교체와 그래서 후보 단일화로 태어날 새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 게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청소해주는 청소를 정말 해야 되는데 이분들 앞에 거대한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봤습니다. 광우병 파동, 좌빨들 더 큰 거를 들고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를 결코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봤습니다. 세월호 장난 그 10배 이상 되는 걸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의 원탁회의, 자유우파 대통합을 상징하는 이 기구가 오늘 이 자리에 3명, 밖에 있는 5명으로 만들어질 그 기구가 우리가 세운 대통령을 제대로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대한민국 대청소의 길을 앞에서 밝혀주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야 우리가 3월 9일 승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5년, 앞으로 50년, 아니 앞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 감사합니다. 자, 제 얘기를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자유우파 시민사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새삼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도 좋습니다. 정몽중 노무현이가 극적인 후보 단일화를 했던 것보다 우리는 몇 배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디딤돌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저는 제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 공동정부 제안 이런 걸 모든 걸 위임하고 우리의 뜻을 직접 실행해 줄 3명 내지 5명으로 만들어진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오늘 아니면 내일 요 며칠 사이에 구성을 해 주십사. 이게 3월 9일 우리의 대승리를 거두는 첩견이고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대청소, 대한민국 100년의 안전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300명 분들이 오늘 그 추운 날, 오늘 날씨 춥습니다. 워커힐에 가서 밥 먹기를 정말 잘했다. 역사적인 자리에 참석했다. 우리 자식한테, 우리 손주한테 이거 자랑해야지 하는 자부심을 나중에 피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일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작년 고맙습니다. 11월 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2,300여 명의 수용자에게 직권 재심을 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4월 발효되는 제주 4.3 특별법은 희생자에게 1인당 9천만 원의 배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반역자에게 1억 원씩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망국의 길일 것입니다. 2021년 여야는 여순 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위 특별법은 여순 반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자들을 희생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은 물론 여순 특별법 통과에 국민의 힘이 대승적 차원이라고 하면서 찬성을 했습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탈원전을 강행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졌고 원자력 연구 인력이 유출되었고 단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5년 허송하면서 경쟁국들의 추월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태양광 확충으로 전국의 숲과 저수지를 헤집었고 공해를 유발했습니다. 문 정권의 집단적 대규모 환경 침해에 대해 벌떼같이 많았던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문제를 가리기 위해 억눌러 왔던 전기료는 마침내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문제를 지적한 공무원에게 보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무능, 고집, 속좁음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한수원과 산업부가 5년 만에 국내 원전은 안전하고 저렴하며 친환경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부정되고 대한민국을 부국하게 이룬 두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무참에 깔아뭉개고 대한민국 자체의 정통성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고 중국 가서 중국은 큰 산이요 우리는 작은 산이라고. 네가 작은 산이지 대한민국이 작은 산이냐? 정은이가 2022년 돼서 1월 달에만 4번을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국가안보회의를 하면서 이러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텐데 대선이 영향 미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국민들은 그 미사일 하나로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는데 그리고 4번째 쏘기 전에 자신은 살고 싶어서 중동에 도망갔습니다. 미사일 맞기 싫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대못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견고한 진들입니다. 진. 이 진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원부원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로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서 우파의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명박을 청와대로 보내봤고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내봤습니다. 그들이 노무현이 박아 넣은 그 대못을 아무 힘도 없구나라고 자탄만 하고 있었는데 밥 먹으러 왔다가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됐고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의 이런 각오와 그것을 온 국민들이 다 느끼고 의사를 표현하면 현재 야권에서 여러 후보가 난리발듯이
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될 겁니다. 되어야 하고요. 요 근래 국토 무슨 전략 해가지고 텔레비에서 유튜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고, 광개토대왕이 생각이 납니다. 광개토대왕이 짧은 시일 내에 그 많은 업적을 남기고도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었던 게 정벌과 폭력과 전투만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이 부족들이 주변에 강대한 깡패 같은 왕들 때문에 착시당하고 있을 때 광개토대왕이라는 것은 걸 점령한 게 아니라 그 깡패들을 쳐가지고 농민들, 모든 주민들을 살아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빠른 기간 동안에 정벌을 해가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점점 힘이 강해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 내에서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만주나 또는 한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연사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빌어서 먼저 오매불망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백성이 안심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애국 충정 구국 하나만을 일구월심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늘 지금도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하시면서 이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이 시대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에게 우리 모두 깊은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스님을 존경하는 것보다도 스님이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 스님들이 안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일가를 하고 내일 우리 성녀대회 합니다. 내일은 제가 조계사로 갑니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초기들 눈치 보느라고 가만히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신부님들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한테는 순명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러 온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순명을 거부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완전히 신부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 정의구현 사대단 신부님들이 정진석 추기경을 쫓아내겠다. 왜? 4대강 개발하는데 계속 가서 시비에서 못 오게고 제주 해군기지 바로 방해해서 못 오게고 이게 전부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국책사업을 신자들이 신부들이 나서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신부 25분이 정의석 추경을 나가라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때 서강대구 총장하던 박홍 총장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전교조고 싸운다고 해서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이게 천주교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부들이 추기경 나가라고 데모를 합니까? 그러면서 신부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원로 신부님이 돼가지고 드디어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 나왔더니 그리고 12월 대통령 선거 가까워 되니까 10월 달부터 이 두 사람이 갈라서기 시작했어.
우리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좁게는 60명의 당시 야당 의원들, 그 후배들에 대해서 지도자가 자식 같은 후배들, 동생 같은 후배들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우리는 분기탱천했어요. 이러려고 우리가 투쟁을 했던가.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모임을 만드는 12명이 서명을 하고, 그리고 당시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 일점 당 3역인데 흔히 이런 소장파가 하기 마련인데 이 12명 의원들이 저를 앞장서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바람에, 이걸 앞장서면 내가 정치적 행로가 어찌 될 것이다. 굉장히 불안해지고 국회의원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감하고도 할 수 없이 그걸 수락해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싸웠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YSDJ를 상대로 싸웠대. 어떻게 싸웠는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인지 2일로 기억됩니다. 87년 대통령 선거는 그 다음 달 19일이니까 대통령 선거를 한 50일 앞둔 그 시점인데, 두 사람이 우리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화를 통해서 패배하는 쪽은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시 학생운동을 통해서 실패했던 단일화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구성되는 우리 박찬종 위원장님의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큰 힘을 몰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 쏠려 있을 때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쫓아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일화를 위해서 여러분 열렬히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3월 9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야권 후보 단일화뿐이다. 3월 9일 대선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결의문. 지난 2017년 촛불 폭동을 앞세워 출범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불과 4년 10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다. 경제는 물론이고 한 나라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과 안보까지 처참하게 망가뜨렸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문재인 시즌2를 통해 더 악랄한 사회주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3월 9일 대선은 그냥 정권이 연장되고 교체되는 단순한 대선이 아닌 이른바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체제를 다시 한번 전환하게 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식사를 우리가 대합니다. 제공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식사가 나오시면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에는 299명이지만 밖에는 지금 뭐 수백 명, 그 다른 장소에도 참석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택시 타고 오고 비싼 차비들에서 왔다가 소독하고 방역하면 퇴출시킬 수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척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의 이 야당 후보 윤석열이에게 가장 피해를 본 여성입니다. 특검에 불려가서 16시간 반씩 3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찰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제 고통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과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것에 많이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세력들에게 완전히 농간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안철수는 많이 정치가 성숙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정말 착한 국민인데 문재인 5년 동안에 열을 받아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5년 동안의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라고 낸 사람이 전과 사범을 국민들이 30% 이상이 지지한다는 그 소리에 속에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말이에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도대체 원칙도 상식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뽑는 전과 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놓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을 맡은 남기순 목사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특히 저는 전라도 사람으로서 국가관도 애국관도 없다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국가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7대부터 21대까지 총선과 또 대선을 겪으면서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우리 기독당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뼈아픈 그런 그 아픔을 겪은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천만 기독교인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이번에 정신을 차리고 단일화하는데 함께 전국에서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5,2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800만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입니까? 체제 전쟁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쟁에 2등이 있습니까?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전쟁에 치면 망합니다. 전쟁에 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이 전쟁 전시 상황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뜻이 되어서 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된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계승하고 후대에 부끄럼 없는 우리 부모가 되고 시대를 산 역사의 정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가서 부산 현장에서 또 목사님들과 같이 애국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하나 되자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를 하는 그런 분들이 꼭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운동본부 광주 대표 잔다르크 황경수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여 가는 이때에 이번에 대선을 통하여서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1000만 조직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1000만 조직 하는데 좌파의 도시
이 종북 주사파들을 지지하는 이 전라도에서 목숨을 다하여서 천만 조직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자주 만들겠다고 했던 이 문재인,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기독교 일국론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주사파 이 정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데, 이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라남북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전남북의 모든 회원들이 1천만 조직을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권 교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힘쓰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예, 아까 연사분 말씀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선거는 단일화만 한다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개표죠, 개표. 개표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투표에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지난 4.15 총선 완전히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자유통일당도 완전히 당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저는 재검표도 참관해서 직접 그 부정선거를 눈으로 봤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확률에 1,900명이 투표했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이 한 표도 안 나오는, 그걸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0점하고 0이 15개가 붙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지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우리 애국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다면 선전물이죠. 한때는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이 독재가 들어오고 나서 북한 땅은 이 지옥으로 변했고, 이 북한의 동포들을, 인권을 말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북한의 이 동포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지하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 사회주의 독재 체제에 있는 이 공산 빨갱이 주사파 세력들을 신봉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번에 오늘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다소간의 의견은 달라도 하나로 뭉쳐서 안철수, 윤석열, 우리 고영일 또 등등 여러분들 모두 약간의 차이를 다 받아들여서 이 큰 틀의 절대 가치, 우리 민족이 살아나가야 될 절대 가치, 지켜야 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절대 가치, 이 절대 가치 앞에 상대 가치인 자기 존재, 자기 정당, 자기 이념 겸허히 내려놓는 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전광훈 목사님이 이 자리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한강물을 내려다보면서 이 한강물이 뭐냐? 우리는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 광장에서
피땀과 눈물과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애국 독립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이런 자를 대한민국에 퇴출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나산 얼굴 하지만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함을 또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 너의 손
넘어 승리를 주자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어머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또